자, 21년 발곡시험지 여기에서 우선은 좀 빼놨던 문제들 18번부터 먼저 볼게요. 18번. 18번부터 보면은 자, 이 문제는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접선을 찾는 문제니까 접선을 직접 찾아가지고 넓이를 구해도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그림을 좀 잘 그려보면 그림만 갖고도 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0,0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니까 이렇게 루트 5가 있고요. 그리고 5,0이라는 점이니까 한 여기쯤에 5,0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5,0에서 이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긋는다. 접선을 두 개 그으면 요렇게 하나 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어질 텐데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두 접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요거의 넓이를 찾고 싶은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접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90도로 만날 거고요. 우리는 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를 돌려보면은 여기가 2루트 5가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한 도형인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삼각형 있잖아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5 비율입니다. 보이니?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율 간단히 말하면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랑 요거 있죠, 요거.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삼각형은 항상 둘이 뭐지? 닮음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1대 2대 루트 5라면 이 연두색 삼각형도 여기가 제일 짧은 변이니까 1대 2대 루트 5를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 절반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밑에도 2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러면 넓이 나왔지 뭐. 이만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을 밑변으로 보고 여기 밑변 5라고 보고 5 곱하기 5 나누기 2 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답을 좀 더 편하게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림을 딱 봤을 때 식을 봤을 때 5,0이랑 요거 그러면은 중심도 0,0에 있고 그림을 그렸을 때 뭔가 이렇게 비율이 잘 맞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어서 오세요. 또는 그냥 우리가 원래 방식대로 풀자면 자 5,0에서부터 여기다가 그은 두 접선을 찾고 싶어. 이 접선을 직접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 방법 말고 이제 원래 정석대로 접선을 찾는다고 생각하면 윤지야, 접선을 찾을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잡고 시작하는 거랑 뭘 잡고 시작하는 게 있죠? 자, 첫 번째는 기울기를 m이라고 잡고 출발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접점. 그지? 접점을 x1, y1 이렇게 잡고 출발하는 방법이 있죠. 원단원에서 결국은 접선을 잘 찾을 수 있는 접선에 관련된 문제가 원단원의 핵심이니까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인혁아 한번 골라봐. 둘 중에 뭘로 접선을 찾을까? 접점으로 갈까? 그러면은 자 접점이 x1, y1인데 자 원이 요거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 x1x 더하기 y1 y는 5 요렇게 접선의 방정식이 생기는데 그 접선이 쭉 가다 보니까 몇 컴마 몇을 지나가? 5,0을 지나가. 5,0을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해요.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5 넣고 y 자리에 0 넣어보면 결국 5x1이 5가 되면서 x1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접점은 이 원 위에 놓여있는 점이잖아요. 접점이라는 게 요런 데 말하는 거니까 요런 데를 지금 x1, y1으로 잡았다는 거니까 이 접점의 좌표 자체를 원방에 대입할 수도 있죠.
그죠? 원방에 그대로 대입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방금 찾은 x1이 1이라는 걸 집어넣으시면은 얘가 1 되니까 y1은 풀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서윤아, 접점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야. 자, 위에 있는 접점은 몇 컴마 몇이라고 나온 거예요? 1,2. 자, 그럼 밑에 있는 접점 여기는 몇 컴마 몇이라고 나온 거야?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그러면 접점이 1,2라면 자, 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라고 쓰면 돼요? 그치? 요 공식을 쓰는 거지? 요 공식을 쓰는 건데 x1, y1이 얘네가 된 거니까 x 플러스 2y는 5 요렇게 접선 하나 나오고 또 요거면 맞아요. 요렇게 두 개의 접선이 나온 거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가지고 여기 y절편이잖아. y절편 찾아서 넓이를 찾으셔도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넘어가기 전에 13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요 페이지에 13번 자, 13번은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p는 요렇게 돼 있고요, q는 요렇게 돼 있는데 p라는 조건은 유나야, 우리가 조금 얘를 편하게 쓴다면 이렇게 절대값이 요 놈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다. 그러면 이 x-1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가 될까요? 끝이 될까요? 끝이 되겠죠. 얼마보다 작거나 얼마보다 크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되죠. 그러면은 1 넘겨놓으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4보다 아니지 바뀌었다.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게 지금 p인데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돼야 되니까 민영아, 어떤 명제가 참이 돼야 돼? p이면 q이다가 참이 돼야 되죠. p이면 q이다. 다시 말하면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어떻게 해야 돼? 자, 그래서 요게 요거 안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니까 p가 이렇게 돼 있고 q는 요거예요. q는 x제곱은 k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런 상황일 때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먹어야 되거든요. q가 p를 먹어야 되는데 자,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p라는 집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가는 게 p라는 집합이에요. 그러면 q가 이 범위들을 여기랑 여기를 q가 다 먹으려면은 이 k, 요 x제곱이 k가 아니라는 거는 다시 쓰면 이런 거잖아. x는 루트 k, 그러니까 풀마 루트 k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루트 k, 풀마 루트 k들이 막 이런 데 있다.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루트 k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루트 k가 있다. 그러면 요거 두 지점 빼고 나머지 다가 q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q집합 안에 p집합이 들어가겠죠. 민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지? q가 지금 요 두 숫자 빼고 나머지 다가 q집합이거든. 그지? 근데 요 빗금친 범위, 그러니까 p라는 집합은 요 숫자들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q가 안 가지고 있더라도 q집합이 p집합을 다 포함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k가 여기 있어. 마이너스 루트 k가 여기 있고 뭐 플러스 루트 k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면은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을 포함할까 못할까? 못하지. 이 값을 q가 안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 루트 k라는 마이너스 루트 k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정확하게는 등호도 들어가야 돼요. 그지? 어차피 이쪽 경계가 중요합니다. 이쪽은 왼쪽에 비하면 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훨씬 넓죠. 범위가 넓으니까 요것만 만족이 된다면 이쪽은 당연히 만족이 될 거예요. 그죠? 항상 k와 루트 k는 마이너스 루트 k와 플러스 루트 k는 이렇게 대칭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얘가 2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니까 4보다는 훨씬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생각 안 해도 돼. 여기가 포인트. 그래서 이쪽에서 이런 거를 만족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p가 q 안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러면 뒤집히고 루트 k니까 k는 4 이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1, 2, 3, 4 4개니까 합은 10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잘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20번 문제에서는 여기 일단 문제에 주어져 있는 애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요 식을 보니까 요거를 보니까 수호야 뭘 좀 쓰고 싶어? 차집합을 써도 되고요. 차집합을 써도 되고 또는 어떻게 되냐면 요 괄호 바깥에 C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해도 돼 이거? 그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 수호가 얘기한 거. 그 말고 그 드모르간, 그치? 드모르간을 한번 해주면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이걸 딱 정리해낼 수 있거든요. 자, 서윤아, 드모르간의 법칙 한번 해줘. 여기 뒤에 이 부분. 드모르간 하면 어떻게 돼? Q의 여집합, 합집합, 아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뭘 또 무슨 법칙을 하고 싶어요? 분배 법칙, 그치? 여기 앞에 있는 Q의 교집합을 이렇게 분배 법칙 해주자. 그러면 Q 교집합,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Q 교집합, R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어차피 공집합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공집합과 뒤에 있는 친구의 합집합이면 결국 이 뒤에 있는 친구만 남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Q 교집합, R의 여집합만 남았는데 이거 누가 봐도 차집합이잖아. 차집합이니까 결론은 Q 차집합 R입니다. Q 차집합 R인데 Q 차집합 R이 공집합이에요. 유나야, 얘에서 얘를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다? 무슨 생각이 들어? 서로소? 서로소 아니야. 서로소 아니야. 작은 놈, 큰 놈.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빼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을 차집합했는데 공집합이다?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놈, 큰 놈이라는 거는 얘네 둘 사이에 포함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누가 누구에 포함돼? Q가 R에 포함돼. 그치? 이런 결론. 첫 번째 식을 잘 정리하면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볼게요.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도 조금 더 우리가 예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도 차집합을 요걸로 갈게요.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합집합 Q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민영아 무슨 법칙을 해볼까? 드모르간이요? 분배를 해볼게요. 분배. 불러주세요. 여집합이요? 어? 오. 합집합이요. 충격적인데. P 합집합 Q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교집합이고, 이렇게 생긴 게 합집합이고,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차집합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여집합이지?
그죠? 야, 이걸 모르면 의사소통이 되냐. 자, 그래서 여기에 뭐가 와야 돼? 교집합 괄호 열고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것도 보니까 이 부분이 뭐예요 결국? 이게 공집합이에요? 전체집합이지. 전체집합. 합집합이잖아. 전체집합이에요. 그럼 얘가 전체집합이면은 전체집합이랑 이거랑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죠? 이거 맞죠? 그래서 자 P 합집합 Q만 남았는데 그 결과물이 Q래요. P 합집합 Q가 Q래요. 이것도 무슨 상황이야 또? 또 작은 놈 큰 놈이야. 그치? 합집합을 해서 Q가 나왔다는 얘기는 Q가 큰 놈, P가 작은 놈 이런 상황이니까 아 그러면 P가 Q에 포함이 되는 상황이구나. 어서와 시험지 찾으시고. 자 그래서 결론 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두 가지 식을 정리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과 이것이니까요. 결국 이거네. P가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되는 거네요. 그죠?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 그럼 요 상황에서 뭐가 맞느냐를 판단할 건데 명제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명제로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지? P이면 Q이면 R이다. 요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맞는 것을 찾아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쉽지 뭐. P이면 Q이다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우로 바꾸면 이거 P이면 R이다잖아. P이면 R이다도 맞죠. P이면 R이다 맞아요. 기억 니은 맞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되겠어 안 되겠어? R이면 낙Q이다. 안 됩니다. 그죠? 안 돼요. 이거 대우로 뒤집어 봐도 얘는 안 나오죠. 자, 이거는 대우로 뒤집으면은 R이면 Q이다인데 R이면 Q이다는 방향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1번이고 자, 문제에 주어져 있는 식을 좀 깔끔하게 풀어내는 게 핵심인데 깔끔하게 풀어낼 때 벤 다이어그램 좋아하는 사람 맨날 벤 다이어그램만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이 답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얘는 연산 법칙으로 계산하는 게 좀 더 깔끔하죠. 그렇죠? 연산 법칙도 써보고 벤 다이어그램도 써보고 두 가지를 같이 써줄 수 있어야 된다. 자, 20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22번은 직선 y는 2x 플러스 2로 넓이가 2등분 되고 민서야 이걸 읽어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 맞아요. 원의 중심을 얘가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생각해보면 자,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y는 2x 플러스 2가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원래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 그러면 그냥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찾으려는 그 원의 중심이 y는 2x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에 있다 이런 뜻 아닌가? 원의 중심이 이거 위에 있어.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아버리면 돼요? a, 2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나? 그죠? 그죠? 원의 중심이 요거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중심을 그냥 이렇게 잡아버려. 자, 그런데 그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읽어보니까 그 원이 y축에 또 접해요. 윤지야, 어떤 원이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기억나는 게 뭐야? 아, 그러네. 쏘리. x축에 접한다. 그럼 뭐가 생각나요? 반지름이 그치. 맞아요.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이랑 같다는 것이 x축에 접하는 원이 갖는 특징이죠. 그쵸?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결국 이 원의 반지름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조건들을 가지고 원방 그냥 쓰면 돼요. 그지? 인혁아 원의 방정식 불러줘. x-a의 제곱 더하기 분배하니까 이렇게 쓸게요. 는 그렇지. 자, 이렇게 원방이 완성이 돼버렸고 우리는 이 원에다가 그래 내가 오늘은
자, 그러면 자 대입하면 끝나죠. 이제 얘 1,0을 지나간다 그랬고 우리가 모르는 거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0을 갖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에 0 들어가는데 이게 이 두 번째 괄호가 이거랑 어때요? 0 집어넣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째로 날아갑니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생각하면은 1 빼기 a가 0인 거니까 a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가 1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4라는 거니까 이 원의 넓이는 16파이. 그죠?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풀어준 문제 말고 또 이 발곡 시험지 중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해 봅시다. 자, 나머지 문제 중에 물어보고 싶은 문제. 서윤이가 그때 이거 시험지 멘토를 못 받았다 그랬나? 상우 걸 못 받았어. 오케이. 자, 21번 볼게요. 21번은 이거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인데 이 문제 풀 때마다 얘기했죠. 얘를 있잖아. 2,3이라는 점을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켰다. 자, 원래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자, 원래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이 상황을 이렇게 보지 말고 주인공을 바꿔서 보자 그랬죠. 지금 상황을 다시 말하면 지금 상황은 AB의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바로 y는 2x 플러스 3이 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치? 요 선분을 얘가 수직이등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칭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직이등분선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럼 수직이등분선 하면 무슨 조건이랑 무슨 조건이 떠올라요? 중점 조건이랑 수직 조건이랑 이렇게 두 개가 떠오르잖아. 중점 조건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A, B의 중점이 요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이게 중점 조건이고 수직 조건이라는 거는 얘의 기울기가 2니까 얘랑 수직이 되려면 A, B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수직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우리는 B를 찾을 수 있는데 자, B점의 좌표를 A, B로 잡자고 했으니까 중점 조건부터 생각해보면 A, B의 중점. 자, A, B의 중점이 혜원아 뭐죠? 2분의 A 플러스 2, 그치?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어떻게 해? 대입, 그쵸? 대입해.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3은 A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자, 곱하기 2 할까요? 그럼 B 플러스 3은 2A 플러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7. 자, 이렇게 중점 조건에서 식 하나 나오고 수직 조건은 얘네들의 기울기 찾아야 되겠네. 유나야 기울기가 얼마지? A, B의 기울기 A-2분의 그치 이것이 얼마랑 같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는 요 위에다 붙여주시고 얘를 이쪽에 곱해주고 얘를 이쪽에 곱해주고 x자로 곱하면 2b-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고 a 플러스 2b는 8이다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연립하면 되죠. 강요가 이렇게 연립하면 얼마 나오게? 분수 나왔던 것 같은데? B는 5분의 23이고요. 오, 맞아요. A가 마이너스 5분의 6.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B 빼기 A 하니까 5분의 29, 2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해봅시다. 17번이요. 자, 17번으로 와서 17번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쉽게 말하면 동치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조건을 찾으라는 건데 기억을 보면은 P는 X는 0보다 크다고 Q는 X제곱의 루트 씌운 게 X랑 같단데 혹시 답 뭐 골랐어? 기억 니은이랑 니은을 골랐다고요? 어쨌든 기억이 맞다고 생각한 거야 유나는?
니은은 무조건 맞는데 기억이 2개 있어가지고 기억 니은을 골랐어? 네. 디귿이요? 그러면 너 이거 만족 안 하는 발리에 찾아봐. 더한 건 짝수인데 제곱해서 더한 게 짝수가 아니거나, 아니면 거꾸로 제곱해서 더한 건 짝수인데 더한 게 짝수가 아니거나, 이런 발리에 찾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홀수를 더했거나 아니면 짝수를 더했거나. 아니야, 쏘리. 잠깐만. 더해서 짝수면은 홀수를 더했거나. 그치. 그러니까 더해서 짝수라고 하는 거는 가능성이 2가지잖아. 홀이든가 아니면 짝이든가. 근데 봐봐, x제곱이랑 y제곱을 더한 것도 보세요. 만약에 x, y가 각각 홀수였다면 제곱을 해도 뭐예요? 홀수들은 제곱해도 항상 홀수 아니에요? 그죠? 홀수들은 제곱해도 항상 홀수예요. 그러면 제곱을 해도 얘는 홀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짝수들은 제곱해도 항상 짝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짝수가 됩니다. 그럼 더하면 무조건 짝수 아닌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디귿이 틀렸다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그 상황을 하나 찾으면 돼요. 얘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찾으면 되는데 찾을 수가 없지. 그런 게 없거든. 홀수를 더해도 짝수를 더해도 짝수인데, 홀수와 짝수는 제곱을 해도 변하지 않거든. 홀수를 제곱하면 항상 홀수, 짝수도 제곱하면 항상 짝수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은 맞는 말이고, 지금 기억이 왜 틀렸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억은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면 이거 무슨 조건인데? P2명 Q이다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에요. 양수면은 이렇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밖으로 그대로 나오잖아. 여러분 이건 알고 있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사실 절대값과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양수가 들어가 있다면 그대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방향 있잖아, 이 방향. 이 방향에 약간의 함정이 있죠. 누가 함정일까? 0이 함정이에요. 0. 요 방향, 요 식은요, 절대값 x가 x다, 이거의 정확한 의미는 x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예요. 0 집어넣어도 0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역방향이 거짓입니다. 지금 역방향이 거짓이라서 얘는 p가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이고, 자, 니은은 알고 있다시피 p도 x, y가 모두 0인 거고 q도 x, y가 모두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맞고, 니은 디귿 5번이에요. 그렇죠? 또 나머지 문제 중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애매한 거 있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잠깐만. 15번. 15번. 자, 봅시다. 가나에 알맞은 것은, 자, 얘가 성립하는 걸 증명한다. 그래서 이제 제곱을 했네요. 제곱을 해가지고 넘겼어.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여기인데, 요렇게 생긴 부분인데, 이거 이제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해보면 되는데, 이거 앞에 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b제곱이고, 뒤에 마이너스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에 분배되면은 요렇게 되고, 이렇게지, 그치? 그럼 a제곱 b제곱은 다 날라가네. 날라가고 2로 묶었으면은 2 괄호 절대값 ab 플러스 ab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가 빈칸에 들어갈 거는 얘입니다. 요건데, 자, 그 다음에 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될 거고, 요거임을 보이면 된다. 절대값 AB.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 친 게 지금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겠어요? 이 네모 안에 있는 건 무조건 0 이상일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AB가 양수라면, AB가 양수라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잖아요. 그럼 더한 것도 양수겠지. 근데 AB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 절대값 AB는 안에 있는 게 음수니까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던 게랑 만나면 뭐가 돼요? 0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B가 양수여도 0 이상이고 0 초과고 AB가 음수여도 딱 0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성립하고, 등호가 언제 성립하느냐?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결국 얘가 0이 될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인데, 얘가 0이 될 때라는 게 방금 말했잖아. 절대값 AB 플러스 AB에서 AB가 뭐일 때? AB가 음수일 때. 음수면 얘가 이렇게 바꿔서 나와가지고 0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등호가 성립할 때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0이 될 때라는 것은 곧 AB가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고요.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0일 때도 포함이 됩니다. 이거 자체가 0이면은 당연히 0, 0 더하면 0인 거니까 0일 때 등호까지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AB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5번. 그죠? 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머지 문제 중에 질문 없어요? 없어? 그러면 상호 시험지로 갈게요.